동영상이 잠깐 끊겼었는데요. 이제 베일리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베일리스 리큐르가 초코와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밸런스, 굉장히 좋은 보조 역할을 해줘요. 초코 맛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베일리스 리큐르를 쓰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보면 이제 포레스트 케이크 할 때는 퀴리시라는 리큐르를 많이 썼었어요. 왜냐하면 이 체리와 이 퀴리시가 또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퀴리시라는 리큐르를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체리의 맛을 보완해 주지만 퀴리시 리큐르는 이 베일리스 리큐르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이 초코 스펀지와 초코 크림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체리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의 보조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리큐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베일리스 리큐르 사용해 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일리스 리큐르 저희가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펀지, 리큐르, 시럽, 과일 준비가 다 되었고요. 다음에 생크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초코, 생크림에 코카 파우더죠. 코카 파우더가 들어간, 이렇게 보시면 코카 파우더가 들어간 그냥 일반 기본 이제 포레스트에 사용되는 초코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가나슈라는 어떤 초콜릿 가나슈 아이템이 들어가면 좀 더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샌드를 한번 해볼게요. 1차적으로 시럽을 한번 발라줄 거고요. 그리고 퀴리시 시럽을 살짝 발라서 리큐르를 살짝 발라서 초코의 맛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줄 거고요. 모든 케이크들은 샌드를 하는 케이크들은 어떻게 보면 방법은 비슷해요. 시트에 시럽을 바르고 크림을 얹고 과일을 얹고 다시 크림을 넣고 또 시트를 넣고 그 과정들을 처음에 했던 과정들을 약간 반복해 주는 거죠. 반복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순서만 좀 잘 지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이 부스러기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긁을 수 있는 볼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체리, 저희가 하프컷한 체리를 얹어주면 되는데 너무 가장자리 쪽으로 얹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크림을 막 바르다 보면 이제 과일이 밖으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가장자리 쪽으로 과일을 세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일 또한 가지런하게 편편하게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불규칙적으로 그냥 뭉텅이로 탁 놔버리면 시트를 덮었을 때 높낮이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상태의 아이싱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시면 편편하게 과일 높이도 균일하게 맞춰서 커팅하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시트가 잘 결합될 수 있게끔 크림을 한 번 더, 그리고 과일이 올라가면서 곳곳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다시 크림으로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트 덮고, 항상 이 알코올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고객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잘 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코올 못 드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시럽, 다시 리큐르, 다시 반복해서 생크림 얹어 주시고요. 재료를 저희가 선정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제과 제빵에 국한되어 있는 재료만 뭐 알고 계시면 더 많은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요리에 관련된 그런 재료들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이런 제과 제빵, 특히 디저트, 케이크들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을 최대한 가지런히 잘 놓아 주시고요. 마지막 시트를 덮기 전 시럽 잘 발라 주시고, 리큐르 가볍게 터치해 주시고요. 크림 한번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과일 사이사이로 크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옆에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과일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묻어있는 이물질이 있는 크림은 따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관리를. 그리고 스펀지를 다시 뒤집어서 넣고, 자, 이렇게 해서 편편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이싱, 최종 아이싱 할 때 여기 도움이 돼요. 시럽 한번 발라주시고, 마지막 리큐르
이 벨리스 리큐르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리큐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술이죠. 리큐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그대로 보관을 하시는데 그날 먹게 되면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 스펀지가 시럽과 리큐르와 어떤 과일의 향, 생크림의 어떤 깊은 맛, 부드러운 맛 이런 것들을 다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 따로 노는 거죠. 현재는. 해서 최소 하루 전, 최대 이틀 전에 만들어 놓고 고객들한테 주시는 게 가장 최상의 상태의 맛을 고객들이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날 만들어서 그날 먹게 되면 굉장히 맛이 없어요. 퍽퍽하고요. 각각의 재료도 다 따로 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까지 만들어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면 스펀지가 하면 마를 수 있어요.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차 아이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차로만) 가볍게 아이싱 하는 거죠. 시트가 보이는 부분들을 이 크림이 엷은 층을 형성해서 감싸주면서 이 수분이, 불필요한 수분이 날아가는 것들을 좀 잡아줘요. 이렇게 해서 1차 겉표면이 살짝 보여도 상관없어요. 1차 아이싱을 한 상태에서 이제 냉장 보관을 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난 다음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당일날 최종 아이싱을 해서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훨씬 더 고객들은 더 깊고 풍부한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이제 각각의 재료도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항상 뭐 프레시한 제품이 좋다고는 하지만 케이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빵도 이제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판매가 원칙이고 그게 가장 맛있긴 하지만 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스톨렌이나 파네토네나 이런 빵들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상태에서 먹어야 빵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일, 그 다음에 견과류, 시트러스 이런 것들이 빵과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요.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그날 무조건 판다고 해서 모든 게 맛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 만들어 놓은 재료의 원리나 특성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제공을 해야겠다, 어떻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최종 아이싱을 저희가 해야겠죠.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 생크림이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각각의 시트가 3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시트가 지금 현재는 되게 약해요. 서로 결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단단하다기보다는 형태를 잘 갖추고 있어서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싱을 할 때도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아이싱이 되고, 네, 그리고 손님이 들고 갈 때도 약간의 충격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서로 이제 층층이 이렇게 이탈되지 않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판매한다고 끝이 아니고 손님이 이제 집에까지 들고 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이런 것들도 만드는 셰프들 입장에서는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싱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자리를 잘 잡아서 아이싱 자체도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깔끔한 아이싱이 돼요. 근데 이제 그날 만들어서 그날 아이싱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거는 옆면이 약간 튀어나오게끔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스탠드에 옮겨서 이렇게 주변 잘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데코레이션 옆면에 이렇게 좀 약간 튀어나오게 해놨어요. 튀어나오게 해놨고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데코레이션 해주면 되고요. 보통 이제 포레스트 케이크라고 하면 옆면에 초콜릿을 얇게 막 쉐이빙을 해서 막 덕지덕지 붙여둬요. 약간 숲을 연상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포레스트 케이크, 그러니까 전형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케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고전적인 예스러운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케이크 같은 느낌, 생크림 케이크 같은 느낌도 고객들한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어떤 과일 데코레이션만 해서 또 고객들한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건 아시는 것도 좋지만 또 요즘에 또 어떤 형태로 또 판매가 되고 있는지도 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간단히 윗부분에 코코아 파우더만 가볍게 뿌려주시고 가볍게 체리로만 듬성듬성 얹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레스트 케이크 완성이 됐고요. 이제 케이크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로 초코 스폰지를 사용하고 체리인데 생체리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캔체리 아니면 냉동 체리를 사용한 컴포트 체리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생크림을 일반적인 생크림에 파우더만 들어간 코코아 생크림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초콜릿 가나슈가 섞인 조금 더 리치한 조금 더 진한 맛의 생크림을 사용할 것인지. 근데 그런 생크림을 사용할 때는 이제 샌드 할 때는 가능하지만 이제 겉에 아이싱 할 때는 되게 흘러내리고 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가나슈가 들어간 생크림은 이제 샌드 할 때는 가능해도 아이싱 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아마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간 생크림을 사용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시트의 수분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시럽과 어떤 리큐르를 선택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큐리시 리큐르를 사용하지만 오늘 보여드렸던 이제 베일리스 리큐르도 훨씬 더 풍부한 초코 맛을 좀 더 풍부하게 낼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리큐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크림 사용하는 거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더운 온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이 더우면 특히 여름 그때는 얼음물을 받쳐 놓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만 아시면 이제 포레스트, 이제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겨울철 되면 아마 이런 포레스트 케이크들이 아마 많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의 포레스트 느낌을 가진 그 베이스를 가진 케이크들이 아마 많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포레스트 케이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